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말이죠, 다탄두 미사일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다탄두 미사일이 어떤 겁니까? 미사일 하나를 쐈는데 탄두가 여러 개 붙어서 쪼개지는 것을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하죠. 탄두가 많다는 말입니다. 미사일 하나에 탄두가 여러 개가 들어있는 그런 다탄두 미사일을 북한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 제가 외신을 통해서 포착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9월 21일입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열병식입니다. 이제 이란 육군의 날을 기념해서 기념 열병식을 했고요. 뭐 이 열병식에 대단히 큰 열병식은 아니었고 뭐 적당히 그냥 열병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무기들 갖고 나왔죠. 나왔는데 뭐 대부분의 무기가 뭐 기존에 알고 있던 무기들이었는데 문제는 이 무기가 보여진 겁니다. 바로 이란이 공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코람샤르입니다. 코람샤르 중거리 미사일인데 딱 이렇게 해서 지금 싣고 나왔어요. 그러나 사실 이 코람샤르가 올해 9월 21일이 첫 공개가 아니고 실제로는 2017년도에 첫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냐? 바로 이것을 보고 제인스, 즉 세계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군사정보지죠. 제인스의 연구원이 이것을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바로 북한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제인스는 코람샤르에 신형 제도립체를 탑재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제인스의 제레미 비니 연구원이 9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열병식을 하고 며칠 후에 9월 25일 날 이렇게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기사를 썼습니다. 이란이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한 코람샤르 미사일의 원형이 북한의 BM-25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7년 9월 처음으로 공개된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 2000km, 탄도 중량 1.8톤, 그리고 신형 제도립체를 탑재한 미사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코람샤르 미사일의 원형이 북한의 BM-25다. 이거 지금 널리 알려진 거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이 코람샤르는 북한제가 원형이다 이겁니다.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 2000km다. 그리고 탄두 중량은 1.8톤이고 신형 제도립체, 즉 신형 탄두를 적용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 2000km, 탄두 중량 1.8톤, 그리고 신형 탄두, 여기에 이제 주의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람샤르의 기술적 바탕이 바로 BM-25 무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무수단 미사일이 BM-25예요. 그러니까 그게 코람샤르의 원형입니다. 자, 북한명으로는 화성-10호라고 하죠. 발사 중량은 20톤이고요. 추진체는 액체 연료입니다. 사정거리는 4000km입니다. 탄도 중량 1톤입니다. 자, 4000km인데 사정거리가 탄도 중량 1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레미 연구원은 뭐라고 했냐? 사정거리가 2000km, 탄두 중량이 1.8톤의 신형 탄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정거리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탄두 중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1.8톤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탄두가 뭔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겁니다. 그리고 사정거리는 당연히 탄두의 무게가 늘어났으니까 사정거리가 확 줄었죠.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1.8톤. 이게 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무수단의 기술적 뿌리는 바로 R-27, 소련의 R-27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이 R-27 SLBM은 SSN-6이라고 6라고 부르는데, 자, 미국의 폴라리스 SLBM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련의 마카예프 설계국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1968년도부터 양키급 잠수함에 탑재해서 운용되기 시작했으며 기본형은 650kg급의 탄두 중량을 이용해서 단일 핵탄두만 탑재했으나 개량형은 최대 3개의 핵탄두를 탑재한 형태로 개조했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에 해당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마카예프 설계국 기술진이 북한에 들어가 무수단 미사일 개발을 주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기본형이 탄두 중량 650kg입니다. 그런데 소련은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여기 이제 탄두가 3개가 보이시죠? 여기에다 이제 커버를 씌우는 겁니다. 이 탄두 3개짜리 다탄도 미사일로 개량을 했습니다. 당연히 650kg짜리였으니까 이거 좀 무게 줄이고 해서 1.8톤이 되겠죠.
자, 우리 신의교 국방TV에 매주 화요일마다 출연하고 계시는 강명도 교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강명도 교수는 1994년도에 탈북을 했어요. 그리고 탈북하기 전에 강성산 전 북한 부총리의 사위였고, 탈북하기 전에 보위부의 고위급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북한 내부에 대해서 당시 거의 뭐 이 핵위기 때 북한 내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분이 여기 출연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당시 이제 91년도 12월 25일 날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소련의 핵 기술자들, 미사일 기술자들 대거 북한으로 불러와가지고 지금으로 봐도 아주 많은 돈의 연봉을 주고 북한에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시켰다라고 여기에서 증언을 하셨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국정원에도 안기부에도 증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27, 즉 소련의 SLBM을 만들었던 이 R-27을 만든 그 마카예프 설계국 기술자들을 대거 북한에 불러가서 이걸 만든 거, 그게 바로 무수단 미사일입니다. 그 무수단 미사일이 이란으로 넘어가서 코람샤르가 되었고, 그 코람샤르가 이번에 보니까 탄두 중량이 1.8톤, 북한에는 1톤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코람샤르는 1.8톤이고 사정거리가 북한 거보다 2분의 1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 바탕이 북한이다. 뭡니까? 북한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무수단의 원형이 바로 600kg짜리 탄두 3개를 달았으니까요. 1.8톤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한과 이란의 대량 살상무기 협력 커넥션이죠. 2013년 2월 18일 날 미국의 외교 전문지 월드 트리뷴과 일본의 교도통신이 어떻게 보도했냐. 그때 이제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도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본질적으로 이란의 대리 핵실험이었고, 이란은 북한 측에 수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3차 핵실험을 현장에서 참관했다. 그러니까 당시 북한은 2차 핵실험까지 했고 기술적으로 크게 진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3차 핵실험을 한 거다. 그거는 북한 게 아니고 이란 거다 이겁니다. 또 2013년 2월 19일 날 이제 이 보도가 나온 그 다음 날이죠. 게리 모어 전 백악관 당시 WMD 조정관이죠. 뭐라고 했냐. 북한이 이란의 미사일 기술을 판매한 역사는 매우 오래됐다.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라고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백악관 WMD 조정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뭐라고 나오냐. 북한과 이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관련 사업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다. 북한의 그 노동미사일 이란이 가지고 와서 샤하브 미사일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가지고 와서 코람샤르 미사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핵실험할 때도 이란의 참관단이 가서 핵실험을 참관했다라고 보도 여러 번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뭐 북한의 노동미사일 가지고 와서 샤하브 미사일 만들고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문제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코람샤르 미사일이 됐고, 그 코람샤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이 아니고 1.8톤이 됐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신형 제도립체를 탑재했다라고 제인스가 보도를 한 겁니다. 신형 제도립체 1.8톤. 그리고 사정거리는 알려진 것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다 탄두 미사일인 것이죠. 자, 북한과 이란이 협력해서 개발한 코람샤르 미사일. 그렇다면 무수단도 혹시? 자, 당시 2017년 9월 23일 날 이란이 코람샤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코람샤르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이제 당시에 뭐 한 900km 올라갔다가 터졌는데 폭발해 버렸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 트윗 원문이고요. 이것을 이제 해석한 게 이겁니다. 이란이 방금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그들은 또한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합의는 많지 않다. 라고 이란이 코람샤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제는 이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
즉 북한의 기술로 만든 탄도미사일을 오늘 쏘았다 이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합의 많지 않다. 합의 이제 깨자. 이제 이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2015년 7월에 오바마와 이란이 체결한 핵협상을 깨자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깨자. 이제 이렇게 또 주장을 한 거죠. 자, 이때 2017년 9월 28일, 즉 코람샤를 발사하고 나서 5일 지나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항공우주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호람샤르는 다탄두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자기네들의 주장이니까 그냥 그래 다탄두 미사일 그래 그렇다 쳐라 뭐 이렇게 하고 있었겠지만, 이제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제인스가 세계 최고의 군사 정보 회사인 제인스가 이거 1.8톤이다. 신형 제도립체다. 사정거리 반으로 줄었다. 라고 확인한 겁니다. 즉 북한이 가진 무수단도 다탄두 미사일의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자, 등장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무수단의 탄두 형상입니다. 자, 일반적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화성 시리즈 탄두 형상은 바로 이렇게 뾰족하죠. 왜냐? 그래야 공기저항을 적게 받죠. 그런데 무수단은 등장 당시부터 이랬어요. 꼭지형으로 이렇게 그 애기들 그 젖꼭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젖꼭지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 우유병에 있는 젖꼭지 그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공기저항을 많이 받게 생긴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 탄두 미사일, 아까 탄두 3개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꽂을 공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탄두 미사일의 탄두 3개를 꽂기 위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젖꼭지 형상으로 탄두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공기저항과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다탄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각 발사된 이 다탄두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우리는 막을 수 있냐?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냐? 지금 뭐 사드 사정거리 한 200km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동시 대응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쏴가지고 3개로 쪼개진 게 한 3발 날라오면 9개로 쪼개지고 한 4발 쏘면은 막 12개로 쪼개지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성주에 있는 사드라 하더라도 못 막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당연히 못 막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디코이를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탄두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다 보면 어느 게 진짜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 쪼개서 떨어지는데 어느 걸 막아야 돼? 우선순위는 어느 거야? 알 수가 없죠. 또 하나만 핵탄두일 수도 있고 3개 다 핵탄두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별로 별일 아닙니까?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북한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편심 탄도 비행을 해가지고 여객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그래도 탄두가 하나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무수단 미사일이 탄두가 3개짜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 한발 탐지도 불안정한 우리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재앙이죠. 자, 9월 15일 날 정종섭 의원실에서 지금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 탄도탄 작전 통제소에서 북한의 미사일 탐지 작전을 수행할 때 이중 항적 현상이 발생한다.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해군의 이지스함 레이더가 포착한 데이터가 탄도탄 작전 통제소 중앙 서버로 통합될 때 각각 다른 항적으로 인식된다. 탄도탄 작전 통제소 서버 역시 시스템 불안정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이제 지상에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습니다. 탄도탄 추적하는 레이더죠. 해상에는 해군의 이지스함의 이지스 레이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지금 봅니다. 동시에 보는 것은 왜 보냐? 서로 간에 이제 보정을 해서 더 정확한 항적을 탐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보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게 연동, 네트워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지스함이 보는 항적은 여기, 그리고 그린파인 레이더가 보는 항적은 여기입니다. 두 개가 하나로 보여야 되는데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한 발을 쏴도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미사일 도대체 어디다가 요격을 합니까? 어느 놈을 기준으로 요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이지스 레이더를 기준으로 요격을 하면은 이게 진짜라면 헛발치는 것이죠. 또 그린파인 레이더
항적을 기준으로 요격 작업에 나서면 이게 진짜라면 또 헛발치는 것이죠. 이런 어이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지스 레이더는 미제, 그린파인 레이더는 이스라엘제, 이러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된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또 탄도탄 작전 통제소 서버 역시 시스템 불안정이다. 이게 자꾸 다운되고 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냐 해서 업체 불러서 해보니까 딱히 뾰족한 수도 없고 하루에 한번 껐다가 켜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언제 미사일 날아올지 모르는데 언제 하루에 한 번씩 그 서버를 껐다가 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의 현실이고, 북한은 이제 다탄두, 세계로 쪼개지는 다탄두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또 익스칸데르 미사일, 편심탄도 비행을 하는 익스칸데르 미사일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북한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사일 방어 체계들이 서로 다른 걸 보고 이게 하나의 미사일 쏴도 두 개로 보이고, 이런 어이없는 난시입니다. 난시. 지금 우리 레이더 난시예요. 난시면은 그것을 교정을 해줘야 되죠. 근데 교정할 능력이 없어요. 난시 교정 안경을 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 난시 교정 안경을 끼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미국과 일본이 구축해 놓은 그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죠. 그래야 난시가 교정이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딱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구나. 어떻게 진짜냐? 다 알 수가 있죠.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는 그거 안 하려고 일본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그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을 갔다 온 우리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더 강화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기 와서는 바로 또 다자안보로 가야 되겠다. 다자안보? 다자안보는 한미 동맹 필요 없고 중국, 러시아 다 합해가지고 그냥 다자안보.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위험한 소리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으니 선택의 기로입니다. 북한에게 백기를 들 거냐? 아니면은 미국과 일본의 MD에 협력하는 거냐? 뭐가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백기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백기를 들고 싶은 마음이 꿀뚝일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이 따위에게 또 공산도 아니죠. 그냥 전제 왕조 독재 국가에게 백기를 들고 우리가 저 밑으로 들어가기는 죽어도 싫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은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진 미국 그리고 일본과 이들이 20년에 걸쳐서 만들어놓은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우리도 같이 좀 하자. 왜? 북한이랑 공동 위협이 있으니까 같이 좀 하자. 그렇게 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시 부활시키고 11월 23일 날까지 다시 부활시키고, 그리고 한미동맹 다자안보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국민이 바꿔야 됩니다. 북한,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다탄두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정황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